감성 카페.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얘가 만나자마자 춘용아 내가 유명한 카페 하나 알거든? 거기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카페가 쫄아봤자지 그냥 근처로 가자 했는데 의견 묵살. 그래서 한 10분인가? 버스 타고 갔더니 어디선가 내리래요. 내려서 봤더니 그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감성 괄호치고 공사장 괄호 닫고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해. 그래가지고 벙찐 표정으로 여기야? 이러니까 정말 해맑게 옛말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I can do this all day. 아무튼 들어갔죠. 좋다고 하니까 아이스 라떼 2잔 시켜서 자리에 앉았는데 친구가 요즘 이렇게 폐건물 고쳐서 카페 하는 게 유행이야 하는데 그래서 어딜 고친 건데? 제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폐 건물을 고쳐서 카페를 하는 게 유행이라며. 여기서 포인트는 폐 건물을 고쳐서잖아요. 내 생각에 이 건물은 아직까지도 폐 건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어디를 고친 거야? 나 같은 아싸들을 위해서 입구 쪽에다가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랑 간단하게 설명을 좀 첨부를 해주시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야 그래 파이프를 고쳤구나, 시멘트 가루는 마셔도 도시가스는 안 마시겠구나 하잖아요. 아 그리고 거기서 라떼를 마시고 있으니까 진짜 기분 탓이고 또 기분 탓이겠지만 흰색 노루 페인트를 먹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공사장 감성이니까 내 감성도 그래. 흰색 아이스 노루 페인트 라떼 먹는 기분이에요. 그냥 막 내 위장이 블랙 앤 화이트로 모던하게 도색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친구랑 쫑나고 맨날 가는 동네 카페를 갔는데 이 평범한 카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을 뺏긴 적은 없는데 아무튼 돌려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스타 감성 카페들은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기 위한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인스타 감성 카페들아, 아저씨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 수상한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상한 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아니야. 아무튼 2월 말쯤에 운동을 다녀와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집에 오자마자 물부터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3모금 마시니까 좀 이상해. 분명 입이 텁텁해서 마셨는데 마시니까 조금 더 텁텁해.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텁텁해서 죽을 것 같아요. 입이 텁텁하면 뭘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야죠. 근데 제 오른손에 뭐가 있죠? 그래서 또 마십니다. 괄호 열고 상남자 특, 괄호 닫고 단명.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뭘 기대하고 5초 전에 정보 수집을 마친 생수에다가 다시 주둥이를 갖다 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짓을 한 4번 합니다. 이 정도면 문도예요. 문도! 물이 이상하다! 문도! 마신다! 그러다 보니까 2리터짜리 생수를 한 병 비웁니다. 그리고 배춘용은 그제서야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세상에 맙소사. 생수도 상하나요? 네,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춘용은 아하! 하고 남은 물을 버렸냐? 어림없지. 물이 상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집 물이 상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배춘용은 또 마십니다. 궁금하면 입부터 갖다 대는 응애 아가춘용. 한 3번 마시니까 갑자기 배가 꾸룩꾸룩해요. 그제서야 물이 상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남은 물을 어림없지 한 번 더 마십니다. 27년 동안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가스라이팅 당한 티를 제대로 내죠. 그래도 그걸 마지막으로 배춘용은 밖으로 나갑니다. 왜?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와서 비교를 해보려고. 드디어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춘용이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생수를 사와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생수를 마시자마자 깨닫습니다. 아하! 지금 내 뱃속에 있는 게 썩은 물이구나. 그리고 설사병에게 매차 구차당했습니다. 혹시 기어르라는 포켓몬을 아십니까? 얘인데요, 기어 포켓몬이라서 기어르랍니다. 근데 얘가 지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기어르입니다. 기기어르. 그 기기어르가 지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기기어르입니다. 기기기어르. 이런 걸 포켓몬이라고 만들고 있을 거면 차라리 내가 만드는 게 낫게. 나만의 포켓몬 만들기. 언제까지 전기 뽑는 쥐로 연명하시겠습니까? 2022년 VR이 대중화가 되고 전기로 자동차가 다니고 멀티버스에서 또 다른 자아를 만들고 웹툰 작가가 재즈를 알려주는 시대인데 말이죠. 포켓몬도 여기에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켓몬이 뭡니까? 포켓 몬스터, 주머니 괴물이에요. 우리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에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진 데저트 이그르처럼 말이죠. 이그르! 권총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도 권총입니다. 반전 매력 점수 추가 2점. 그리고 이 투샷을 보세요.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노란 뚱땡이 저리 가라. 철분 부족한 요즘 현대인. 음속으로 몸에 철분 보충시켜주고 몬스터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지 앞에 대충 찔러넣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간지 점수 추가 2점. 아무튼 애초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게 언제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험난하다 험난해 위험천만 포켓몬 세상인데 언제 몬스터볼 주섬주섬 꺼내고 있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언제 꺼내고 언제 기술을 말하고 언제 때리고 앉았냐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평화로운 어느 날 로켓단이 갑자기 등장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할 때 내게 데저트 이그르가 있었다면 이미 내 총끝은 빛나고 상대방 머리는 구룡 터널이 뚫려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배틀 심플화까지 챙겨주는 모습. 이런데도 기어르 기기어르가 데저트 이그르보다 더 낫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원피스가 연재 시작한 지 27년 가까이 됐죠. 그 사이에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프랑키는 선을 넘고 루피는 제 조카 자전거보다 기어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원피스 근황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악마의 열매. 9살 배춘용은 악마의 열매가 실제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촌형한테 물어봤을 때 사촌형이 악마의 열매는 존재한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저보다 4살이나 많았던 사촌형의 말은 꼬꼬마 춘용이에겐 골디로저급 신용을 얻었기 때문에 의심 따위 하지 못했죠. 아무튼 고무고무 열매 능력자가 되고 싶었던 춘용이는 모험을 떠납니다. 학교 뒤쪽 산으로 말이죠. 순수했던 춘용이는 4시간 동안 산을 뒤지고 다녔고 안타깝게도 악마의 열매를 발견하고 맙니다. 정의는 변사체가 되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자, 악마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죠? 아주 특이하고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먹기 싫게. 보통 과일이 그런 모양새를 가지려면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하죠. 9살 춘용이가 발견한 건 썩은 살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살구가 줄무늬 모양으로 썩어 있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살구에 줄 긋는다고 고무고무 열매가 될 리가 없죠. 하지만 당시 춘용이의 눈에는 이것만 먹으면 하늘섬을 가든 하늘나라를 가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신비한 비주얼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입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악마의 열매를 먹은 춘용이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얻었을까요? 춘용이는 이 세상에 믿을 놈의 새끼 하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식. 제가 원래 눈이 되게 나빴어요. 0.3이랑 0.2였나? 그래서 안경을 항상 썼는데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20살이 되자마자 라식을 하기로 합니다. 일단 수술 전에 여러가지 눈 검사들을 하고 나서 라식을 해도 된다는 결과를 듣고 수술 날짜를 잡죠. 이땐 별거 없어요. 아무튼 수술날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으로 눈을 고정하고 누워있는데 딱히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약을 눈에 뿌리고 그 자동차 와이퍼 같은 걸로 눈을 꼬깍꼬깍 닦아요. 진짜 눈에서 그 소리가 나요. 꼬깍꼬깍.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수술할 건데 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눈에 뭘 뿌렸죠? 마취약을 뿌렸죠. 눈이 마취돼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눈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시는데 제 눈에 마취약을 뿌리신 순간부터 눈이 캡틴 아메리카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이언맨 비스무리해 보이는 기계덩이만 보이면 눈동자가 깽판을 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리고 애초에 와이퍼 같은 걸로 눈을 닦았다고 했죠? 그게 안 느껴질 정도로 마취가 세게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쌤이 그 라식 기계를 눈 쪽에 붙여주세요. 라식 기계에서 레이저 불빛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운데 빨간 불빛에 집중을 하니까 그나마 좀 많이 진정이 됐나봐요 우리 캡틴이. 그래서 다행히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기계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걸 보고 있으면 기계에서 갑자기 따다다다다다 탁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점점 시야가 까매집니다. 한 칸씩. 그러다가 한쪽 눈 마무리하면 그쪽 눈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쪽도 똑같이 하는데 진짜 빨리 끝나요. 1분 정도 걸리나? 수술이 끝나면 눈에 얼음팩이랑 천을 감고 회복실에 가서 누워있어야 되는데 회복실이 가관이에요. 먼저 수술하신 리신만 한 3분 정도 누워있습니다. 개왔나봐. 진짜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론 가자고 할 것 같은 그런... 아무튼 수술을 7월에 했는데 라식도 하고 한여름에 간단하게 할로윈 파티도 한 것 같아서 좋았다. 이번 할로윈에 분장하긴 귀찮고 이태원 가기도 번거로울 때 라식하세요. 썩은 수박. 2018년 여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수박을 가져오셨습니다. 곧 있으면 상할 것 같으니까 남은 거 좀 먹으라면서 말이죠. 근데 왠지 먹기가 싫었어요. 왜냐고 물으면은 나도 몰라. 근데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춘용 찌리릿이 발동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배춘용은 먹기 싫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리고 한 대 맞고 먹죠. 매를 벌죠.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으면 될 걸 그냥 먹기 싫다고 땡깡을 부려버리니까 광대뼈 한 대 조져지고 수박 반통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배춘용은 장염에 걸립니다.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와서 어머 얘가 뭐 잘못 먹었나?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 그날 수박밖에 먹은 게 없습니다. 엄마도 그걸 알고 있고요. 둘이서 마피아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전 시민이에요. 누가 마피아일까요? 아무튼 엄마가 물을 따뜻하게 끓여서 주시더라고요. 장염에는 물이 좋다고. 1리터쯤 마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물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게 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몸 안에서 물이 설사로 등가 교환되고 있는 느낌? 뱃속에서 신이 오답이다 연금술사! 하는 느낌? 그래서 마시기 싫다고 땡깡을 부리고는 한 대 더 맞고 마시고 그날 밤 배춘용은 변기를 박살냅니다. 아침이 되고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엄마랑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좀 해보시더니 장염이 심하시네요. 힘드셨겠어요 하시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래도 물을 많이 마셔서 다행이다. 그나마 좀 나은 거야. 하자마자 의사 선생님 눈이 갑자기 그리고 바로 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난 분명히 봤다. 엄마 웃고 있었어. 엄마 몰랐대요? 버스 빌런. 제가 버스를 타고 헬스장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뛰어와서 버스 앞을 엄청 위험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맨몸으로 막 위험하게 길을 건너니까
열받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락션으로 팬비트를 하십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 당연히 버스 안에 있는 승객분들도 많이 놀라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고, 저도 앉아서 폰을 보다가 상당히 놀랐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정도의 다급함이 나올 상황이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지인이 다쳤다. 두 번째, 가스불을 켜고 나왔다. 세 번째, 휴가 나오는데 총기함 키를 가지고 나왔다. 아무튼 많이 급하시구나 하면서 어딜 가시는지 보고 있었는데, 아니 다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버스 타려고. 버스 기사님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는데 표정이 보여. 눈으로 쌍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정말로. 그리고 이제 버스가 정차를 하면 문을 열잖아요, 바로. 근데 우리의 기사님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새끼를 열어봐라. 아무튼 버스에 그 손님이 타시자마자 버스 안에 정적이 흐르는데 그 불편한 동행이 너무 웃긴 거야. 기사님은 자꾸 째려보시고. 그리고 킬링 포인트는, 아 진짜 급하신가 보다 싶었던 그 손님, 버스 타시자마자 여유롭게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셨습니다. 땀도 뻘뻘 흘리면서. 그 와중에 기사님은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유쾌하신 두 분 덕분에 어제 복근 운동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요즘 메이플에서 하이퍼버닝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테라버닝을 250레벨까지 해주는. 그래서 요즘 가끔 하는데, 사실 메이플이라는 게임은 춘용이에게 아주 아픈 상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기! 옛날 옛적 춘용이가 12살이었던 때로 돌아갑니다. 바야흐로 오르비스로 가는 배에서 크림슨 발록이 나오고, 캐릭터 만들기 전부터 주사위를 돌렸으며 지방분에 갇히면 그마저도 다시 키워야 했던 때로 말이죠. 어린이날 선물로 춘용이는 문화상품권 10,000원이라는 거금을 받습니다. 개뎀에 질러서 용발톱을 살지 메이플에 지를지 고민을 하던 춘용이는 생애 처음 뇌전 수리검을 써보겠다는 다짐 아래 메이플에 지르기로 결심을 하죠. 그 당시에 저와 거래를 하려던 사람은 추억의 근본표도 복장을 하고 계셨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래서 메이플을 접는다 하면서 뇌전을 파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주둥이를 가만히 냅두지를 못하는 사기꾼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스카니아 8섭 헤네시스에 있는 마야 집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마야 집이 진짜 작았거든요. 그래서 한낱 데이터 쪼가리인 마야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바라봐주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에 춘용이는 그만 캐시 10,000원 어치를 먼저 지불을 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그리고 뭐 뻔하죠. 상대방은 확인을 해보겠다면서 나가요. 그리고 안 돌아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그제서야 춘용이는 깨닫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춘용이는 사기꾼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화를 풀 사기꾼이 눈앞에 있을 리가 없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그 화는 온전히 마야에게 향합니다. 마야 입장에서도 빡칠 거야. 안 그래도 지 집에 들어와서 몸도 안 좋은데 초딩이 지가 사기당해놓고 자기한테 화를 푸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세비지 블로우를 갈기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춘용이는 멍청하지만 그래도 인내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2시간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그리고 놀랍게도 사기꾼이 돌아옵니다. 무려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이죠. 춘용이는 생각하죠.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이 사람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욕부터 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믿고 부끄럽다. 뭐야 씨발 아직도 있네.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풀썰은 그 중에서도 고3 졸업반일 때의 일입니다. 폭탄 테러. 그날도 어김없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또 늦었구나 하고 일어나서 씻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충 요약을 하자면 학교를 폭탄으로 터뜨려버리겠다는 예고 전화가 왔으니까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아도 결석 처리를 따로 하지 않겠다 라는 전화였는데, 그렇다니까 일단은 뭐 엄마한테 전달을 했죠. 이런 전화가 와서 학교 안 가도 된다고. 그걸 들은 엄마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 새끼가 어디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고 싶구나 싶었겠죠. 진짠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서야 말하지만 교장 선생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 솔직히 학교에 그런 전화가 왔으면은 오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말려야지. 애매하게 안 와도 결석 처리 안 할게. 해버리니까 나도 헷갈렸어. 나도 장난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아무튼 전화를 뒤로 하고 찝찝하게 엄마 차를 타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경찰차가 20대 정도 와 있습니다. 에이스 처형식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학교가 경찰차에 포위된 모습을 보고도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나야 빠둠 빠두비두바. 화장실은 참아도 재밌는 건 못 참지. 매춘용은 차에서 내려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업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도 안 왔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폭탄으로 학교를 때려 부순다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학교에 옵니까? 빠둠 빠두비두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자 싶어서 식당에 갑니다만 어림없다 연금술사 식당 아주머니들까지 결석합니다. 그래서 대충 도서실에 짱 박혀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경찰분이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봐.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아니 어느 누가 죽고 싶어가지고 폭탄 협박 전화 온 학교를 나오겠냐고. 빠둠 빠두비두밤. 트와이스의 치얼업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이걸 어떻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냐? 이때. 그리고 트와이스!
2016년 4월 25일은 배춘용의 입대 날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니 입대 날짜랑 노래 발매일이랑 좀 겹칠 수도 있지. 할 수 있어, 인정해. 근데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때는 2016년 4월 24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논산으로 출발을 하는 춘용이는 한껏 다운된 기분으로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 유튜브, 네이버 등등에서 트와이스 컴백을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춘용이의 기분이 묘합니다. 왜냐?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트와이스 분들의 컴백 앨범이 발매가 되고 트와이스 팬분들은 트와이스의 컴백을 보면서 싱글벙글 하시고 저는 시급으로 139원을 받는 6번 훈련병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같이 과몰입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날이면 입대를 하는데 인터넷 댓글에서 사람들이 아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시간아 빨리 가라. 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예비 군인이 되어보자고요. 뭐? 시간아 빨리 가라? 안돼!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입대한 훈련병이 그토록 꿈꾸던 내일이라는 말도 몰라? 시간 멈춰! 멈춰! 제발 내일 극적 평화통일, 제발 내일 논산훈련소 휴무, 제발 내일 타노스 지구 방문. 집 떠나와 월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트와이스 앨범 발매. 춘용이는 부산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가을 외출을 나온 춘용이는 혼자 부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산 구경을 다니죠. 그리고 이번 일은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태양의 후예, 해운대에서 점심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춘용이를 갑자기 누가 뒤에서 툭툭 쳐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 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하는 순간 갑자기 선준기 하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아니라고 해봐도 이미 상태 이상에 걸려 계셔. 눈이 이상해. 이미 이 사람들한테 나는 태양의 후예 송중기야 그래야만 했고, 심지어 가슴에 이름표가 떳떳하게 있는데도 이미 글렀습니다. 계속해서 손준기를 외치시죠. 군복 위장 무늬가 얼굴도 송중기 배우님으로 위장을 시켜줬나봐요. 뭐 히든 이스터에그 이런 걸로다가 이 두 분의 손준기는 점점 춘용이를 압박해옵니다. 진짜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이 두 분이 만약에 EPL에 진출을 했으면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계속되는 손준기의 정신이 혼미해진 춘용이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찍자 그랬나? 안 했겠지. 송중기가 아닌데 어떻게 찍어줘요. 안 했을 텐데 손준기 최면 같은 거에 걸렸었나봐요. 역시 무한 츠쿠요미의 나라다. 스고이. 혹시라도 16년 가을에 해운대에 오셔서 저랑 사진을 찍으신 두 일본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송중기라고 지인한테 자랑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름이라도 가려주세요. 쪽팔리니까. 오네가이시마스. 저스틴 비버 바지 아세요? 바지를 한껏 내려입어서 엉덩이 밑에 그 어딘가에 걸쳐서 입고 다니는 거. 이게 미국에서 정말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저런 걸 왜 입고 다니냐 싶었는데 한강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가시면 온갖 찌린내랑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그것도 몇 초 맡고 있다 보면 코가 마비가 되는 건지 아무튼 괜찮아지죠. 그런 것처럼 이 암모니아 같은 패션도 몇 주 보고 있으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 익숙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엉덩이. 2015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미국인 친구랑 같이 수업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펜을 두고 왔대요. 그래서 교실에 다녀오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펜을 들고 돌아왔는데, 자 여기서 펜 잘 기억하세요. 밥을 뭘 먹을지 고민하던 둘은 2층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기로 하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려는데 계단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올라가야 돼요. 매너 좋은 춘용이는 친구를 먼저 보내죠. 여기서 잠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저스틴 비버 바지 패션이 대유행을 했었다고 했죠? 제 친구도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계단에서 먼저 올려보낸 거예요. 친구의 부끄러운 엉덩이 탐정님이 나한테 눈이사를 건넬 때 아차시킨 했어요. 그러긴 했어. 그래도 괜찮아. 뭐 어떡해.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펜, 그 펜을 이 새끼가 떨굽니다. 자 펜을 떨궜다. 이제 뭘 해야죠? 주워야죠. 친구는 허리를 숙여서 펜을 줍습니다. 근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죠? 아, 우리가 점심으로 먹을 햄버거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구나. 아, 잘 알겠다. 나 밥 안 먹을래. 저는 이제 한국에 사는데 제 친형은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형이 한국에 와야 됐거든요. 근데 형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요. 그래서 미국에 놀러도 갈 겸 겸사겸사 제가 고양이를 봐주러 미국에 갔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도! 형이 떠나고 집에는 저랑 고양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고양이랑 놀아주다가 오후 1시쯤에 춘용이는 자러 침실에 들어갑니다. 왜냐? 상남자 배춘용 시차 적응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거실 창문 쪽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바로 아장창! 난 진짜 고양이가 컴퓨터 부순 줄 알았어. 왜냐면 전날에 이미 제 전기 면도기를 바랄라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춘용이는 인간의 위험을 가르쳐주러 거실로 나오는데 거실 창문으로 성인 남자 팔이랑 다리가 이만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산타인가봐. 도대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여름 개낮에 산타가 선물을 주려고 창문을 깨 부수고 들어오려고 할까요? 너무 착해서 막 못 참겠나봐. 근데 이제 산타가 듣던 거랑 좀 달라요. 옷도 시꺼멓고 첫날이라 긴장하셨는지 보약도 하나 지어드셨나봐요. 그 코로 먹는 걸로다가 아니 눈이 이상해. 눈이 획가닥했어. 아무튼 우리 춘용이는 또 손님을 빈손으로 맞이하는 건 실례기 때문에 식칼이라도 잡아들고 바이킹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후다닥 도망가요. 바이킹 싫어하나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가 춘용이 선물은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창문에 가보니까 과자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면 죽는겨. 저는 사실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원 입대를 해서 갔죠. 근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풀기로 하고, 자원 입대를 하려면 병무청을 따로 방문을 해서 문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춘용이는 시간을 내서 병무청을 방문을 해서 자원 입대서를 작성을 하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도 대작전. 일단 병무청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춘용이는 사무실 밖에 있는 복도에 앉아서 대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한 분 오세요. 그리고 제 옆에 앉으시더니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 군대 가? 네. 아유 그래 몸성이 잘 다녀오고. 네. 교회는 다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막 날아서 꽂히죠. 하지만 춘용이가 어디서 왔죠? 미국에서 왔죠. 궁지에 몰린 바퀴벌레 마냥 IQ가 치솟고 춘용이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No 한국. 그랬더니 아줌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나이스! 아이고 그렇구나 하시면서 자리를 떠나시려는데 가시기 전에 제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름은 뭐예요? 네임? 참고로 춘용이는 영어 이름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한국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그냥 한국 이름을 알려주면 이 아줌마가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둘러댈 외국인 같은 이름을 생각하다가 제 대학교 룸메이트 이름이 존이었거든요. 그래서 I'm John 했는데 아줌마 눈이 갑자기 뒤집힙니다. 요한이네. 요한이야. 제가 교회를 어릴 때 손절을 해서 몰랐는데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 영어로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뭐 신이 났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나 보네. 좋은 이름이다. 좋은 이름이야. 그만하세요. 가래 모이겠어요. 사실상 마이 네임 이즈 존에서 승부는 결정이 났고요. 아주머니는 그 이후로 꾸역꾸역 성경만 5장을 읽어주시고 손잡고 기도까지 하시고 찬송까지 부르시려던 찰나에 겨우 담당자분이 불러주셔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 한국말 잘하고요. 저 존 아닙니다. 나 춘용이요. 요즘 초등학교 수학여행 어디로 가나요? 경주? 제주도? 커엽네요. 전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 1편. 무슨 초등학생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랬어. 내 동년배들은 알잖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북한이 착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지배적이었고, 근데 이왕 한번 가는 수학여행 특별한 곳 가고 괜찮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가기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수학여행으로 임펠다운을 가자고 해도 특별하고 좋네 하면서 따라갔을 거야. 자, 수학여행 당일 반별로 버스를 타고 국경으로 가죠. 제 기억으로는 북한 들어가기 전에 텐트 같은 게 쫙 펼쳐져 있는 곳에서 북한 군들이 소지품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실제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경계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초등학생이라고 소지품 검사를 절대 대충 하지 않았던 거랑 제 앞에 있던 키 큰 외국인이 방구 껴서 눈물 난 거. 도대체 뭘 먹어야 학문에서 시에스탄이 나올 수. 아무튼 검사가 다 끝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국경 근처 길가에 총든 북한 군인들이 살벌하게 쫙 서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어떤 애가 핸드폰으로 북한 군인 사진을 찍은 거야. 세상에. 혼자 지로보 센세 오늘도 연전 연승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북한 군인이 버스를 팡팡 치고 멈춰 세웁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에이스 초상 2번 치른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트롤 짓을 했다고 해도 사진 찍은 애도 그냥 애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빌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다행히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핸드폰 가져가서 사진을 싹 다 지우고 선생님의 15Z 플립을 받고 난 다음에 경고와 함께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정말 즐거운 수학여행이다 그죠? 그리고 버스는 다시 달려서 저희 수학여행의 찐 목적지인 금강산에 도착을 합니다. 북한
2편 금강산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제가 금강산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진짜 이쁘다 였어요. 이게 산도 이쁜데 확실한 비교 대상이 존재를 했어요. 그건 바로 북한의 주거지역 모습이에요. 북한 주거지역 모습은 진짜 다 무너져가는 갬성 카페 시멘트가루 공사장 에디션 필터를 발라놓은 것처럼 색감 자체가 죽어있는 느낌? 근데 그에 비해서 금강산은 아주 새파랗고 이쁩니다. 비유를 하자면 금강산은 북한의 공대 여신이다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당시가 워낙에 옛날이고 어려가지고 세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했던 거를 말씀드려보자면 산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판매대가 있어요. 아니 여기에도 있어? 할 정도로 바위 옆에도 있고 계단 사이에도 있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북한 사람들은 차크라를 쓸 줄 압니다. 최소 중급 닌자. 게다가 컨셉도 확실합니다. 알피와 레모네이드 팔기에 나온 그 판매대 거기에 플러스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복까지 입고 있어요. 미쳤다. 고객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한 거죠. 누가 봐도 북한이야. 산 중턱에 한복 입은 NPC 그리고 상점 이게 북한이지. 거기서 음료수 같은 거를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까 RP와 레모네이드 말씀을 드렸죠. 북한 판매대 가격을 보고 RP와 레모네이드 가격을 보면 진짜 선녀 킹 갓 엠퍼러 충무공 RP 대장군이 됩니다. 진짜. 그리고 웃긴 게 달러를 받아요. 아니 평소에는 아메리카 새끼들 깍둑썰기로 조져버리겠어 하면서 미국 달러를 받고 빵긋 웃어요. 무슨 사내 비밀 연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선 욕하고 뒤에선 좋아 죽어. 아무튼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한 금강산 맞춤 전략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도장 체크포인트 전략이에요. 선생님 몇 분이서 도장을 가지고 산 곳곳에 위치를 하시면 학생들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 3개 정도를 받아야 했어요. 왜냐면 애들은 대부분 등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귀찮다고 안 올라가 버리면 금강산까지 온 보람이 없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춘용이는 정상까지 열심히 올라가느냐? 어림없지? 산 중턱에 있는 첫 번째 선생님한테서 도장을 훔칩니다. 크레이지 바이킹 춘용은 아무도 막지 못하죠. 그러니까 춘용님 금강산 어때요? 정상 어땠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안 올라갔어. 춘용이는 유치원생이던 시절 코리안 고담시티 신림동에서 살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신림동은 진짜 무법지대 그 자체. 골목길마다 양아치들이 모여서 입에 담배를 물고 화이트 블로우를 뿜어내곤 했습니다. 이 악랄한 코리안 고담시티에서는 미취학 아동인 유치원생 춘용이도 전혀 안전하지가 않았죠. 삥뜯기!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2000년대 초반이자 춘용이가 6살이던 시절 친구 집 근처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저녁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유소 옆에 좁아터진 골목길에 덩치도 크면서 굳이 낑겨서 열심히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던 불량배 2명이 춘용이를 갑자기 샤라웃을 합니다. 친구야 잠깐만 일로 와보자. 춘용이는 어렸지만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위화감을 캐치하기에는 충분히 똘똘했습니다. 친구라는 긍정적인 단어 선택과 잠깐이라는 시제를 이용함으로써 언제든지 어린 춘용이가 원할 때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문장을 만들었지만 차에 피주머니를 달고 불 나오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것 같은 험상궂은 엉아들의 비주얼은 어린 제가 그런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머니 속 지갑 사정을 걱정하게 하기에는 충분했죠. 그래도 어리니까 무슨 짓 하겠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그 당시의 신림은 코리안 고담시티입니다. 다만 진짜 고담시티와 차이가 있다면 배트맨이 없다는 거. 그걸 잘 알고 있던 춘용이는 서둘러서 형들한테 갔죠. 그러자 엉아가 얼마 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솔직히 6살 꼬마애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봤자 동전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00원? 그거라도 주섬주섬 꺼냅니다. 근데 애기가 주섬주섬 200원 꺼내서 주고 이랬더니 형들이 미안했나봐. 춘용이한테 앞으로는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지 때문에 위험한 건데. 아니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내가 차도로 다닌 줄 알겠어. 지가 멀쩡한 길에서 황건적질하고 있었으면서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 와중에 200원은 또 챙겨갔어. 야 너는 꼭 부자 되라. 예담3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라는 행사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다니던 교회에서 진행을 했고 춘용이의 아버지가 들으셨던 2주짜리 새벽 예배 행사 이름이자 제가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된 이유입니다. 새벽 예배! 그 당시 저희 집이 용인에 있었는데 춘용이는 수원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 낭만에 살고 독버섯 수프에 죽는 배춘용 5학년 겨울쯤에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같이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졸업을 하고 싶어서 굳이 왕복 3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학교를 다니죠. 이 정도 낭만이면 흰수염 해적단 3번 다이다이조 합격. 그래서 갑자기 이걸 왜 설명하냐? 어차피 아버지가 듣는 건데? 나도 드렸어요. 나도. 아버지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셨는데 컴퓨터가 하필 제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맨날 같이 듣자고 깨워서 같이 들었어요. 맨날. 처음엔 들을만 했어.
맞아. 그런데 안 그래도 왕복 3시간 거리를 통학을 하려면 6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씻고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가는 걸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세상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었던 지옥이었던 현실에선 찌질했던 내가 전설적인 용사님이 되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이 세계였든 평소랑 다르게 보이고 내 앞에 서 있던 게 아빠인지 천사인지 정령술사 하이엘프 히로인인지는 몰라도 피곤에 쩔어서 일상생활에도 조금씩 지장이 갈 정도로 상태가 이상해지죠. 결국 옆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오셔서 이 전쟁을 끝내주신 덕분에 예담삼 11일차에 춘용이는 종을 치고 퇴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예담삼 프로그램이 마냥 한 달 정도 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바이탈 사인 정도는 닮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미국 영주권을 가지게 된 춘용이는 미군에 입대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자원 입대! 2018년 초 춘용이는 21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호구 증표를 들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알아봅시다. 시간은 2016년 3월로 돌아갑니다. 춘용이는 영화를 한 개 보게 되는데 바로 이준익 감독님의 동주라는 독립투쟁을 하는 윤동주 시인과 그의 사촌 송몽규에 관한 영화죠.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춘용이는 한 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수많은 아픔과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였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구만. 멈춰! 제발! 아무튼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박차고 나온 춘용이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애국심으로 가득 차서 자원 입대를 하기 위해서 병무청으로 바로 향한 것. 두 번째, 가는 길에 차에 치이지 않은 것. 안타깝게도 무사히 병무청에 도착한 춘용이는 자원 입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루피가 2년 뒤에 샤봉디 제도에서 보자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2년 동안 사회에서 몸을 감춰주는 우리의 춘용씨 대단하죠. 그리고 영화 보고 차올랐던 애국심, 자원 입대서를 쓰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는 외계인 녹듯 사라져서 버스 안에서 후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따구로 자원 입대를 했으니까 입대 날 트와이스 복귀에 그토록 열이 올랐던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성장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더 나은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원 입대만 빼고 인생 21개월이 일시불로 긁혔는데 어떻게 만회할 거야? 대답해! 과거의 패춘용! 춘용이가 10살 때쯤 일이었습니다. 학원에 지각을 해서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학원 건물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안에 비둘기가 타 있었습니다. 비둘기! 진짜 말 그대로 비둘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갈까 하다가 학원이 7층에 있어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하죠. 7층을 누르고 쭉 올라가는데 아니 비둘기가 얌전히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과장 조금 보태서 날씨 물어볼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무섭잖아요. 애초에 야생동물이랑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거니까 10살짜리 꼬마 애가. 그래서 잔뜩 경계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벽 쪽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7층에 도착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리려는데 비둘기도 7층에 볼 일이 있었나봐. 서로 내리려다가 깜짝 놀라서 멈칫합니다. 아니 사람끼리 서로 가는 길이 같아가지고 부딪힐까봐 멈칫거리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랑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떡해, 학원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나가야지 하는데 비둘기가 양보를 해줍니다. 오, 내리세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내리려고 했던 비둘기가 절 빤히 보면서 비켜주길래 그때 후다닥 내리고 비둘기도 내리라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니까 그제서야 내리더라고요. 야, 배운 놈이야. 생각해보면 갈 때 인사도 한 것 같아. 보통 놈이 아니었거든. 고고, 안녕히 가세요. 비둘기야, 잘 지내지? 살아는 있고 다음에 또 보면 내가 새우깡 쏜다. 제가 군생활을 어디서 했죠? 부산이죠.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 국밥, 부산 밀면, 그리고 부산 택시. 바야흐로 시간은 춘용이가 일병 때 휴가를 나왔을 당시로 돌아갑니다. 부산역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그날은 시간이 되게 촉박하게 택시가 왔어요. 그래서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그게 무슨 암호였나봐. 뭐 스타크래프트 쇼미더머니 이런 건가봐.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십니다. 몇 시에? 한마디와 함께. 그래서 12분 정도 남은 차 시간을 알려드리니까 6분 안에 가 하시고 바로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14분이라 하던데
이상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알겠더라고. 진짜 6분 안에 부산역까지 가겠다 싶었어요. 부산역까지 가는 길에 신호등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신호등들이 죄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됩니다. 아저씨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 신호등은 빨간불이면서 동시에 초록불인 거야. 눈앞에서 양자역하게 놀라움을 선사해 주시죠. 필요 없는데 그날 신호등들은 아저씨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거리에 깔린 생명 테스트기야. 그리고 춘용이는 훗날 레이싱 경기장에서도 일을 해봐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타는 공포를 다시 알게 됐는데 이거랑 결이 달라요. TPO가 달라요. 애초에 레이싱 경기장은 빨리 달리라고 대놓고 만들어 놓은 곳이고 부산 국도는 관성 드리프트 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니까. 할로윈에 이태원에 가서 입고 놀라고 만든 가오나시 옷을 입고 제사상 앞에 나온 기분이에요. 아무튼 내가 타고 있는 게 택시인지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는 소방차인지 헷갈릴 때쯤 다행히도 택시는 부산역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택시에서 내리면 달렸어야 했는데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멈춰 세운 게 택시가 아니었나봐요. 그 순간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시간여행에 대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간의 역행을 막고 있다 라고. 박사님 그거 부산 택시 연합이에요. 내가 봤어. 배춘용이 고3이었을 시절 춘용이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합니다. 미국 수능 점수, 학교 성적도 준비를 하지만 수상 경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침 다음 주에 열린다는 국제 시낭송 대회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시낭송 대회, 국제 시낭송 대회인 만큼 한국어 부문도 있었고 춘용이는 한국어 부문 학교 대표 중 한 명으로 대회에 나갑니다. 춘용이한테 상당히 유리했던 게 당시 한국에서 16년을 살다가 미국에 와서 3년 정도 살았을 시절이라 저보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어 실력으로만 따졌을 때 춘용이의 한국어 실력은 흰수염급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주어진 한국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버벅일 때도 많았고 아예 틀려버리는 분들도 나오시는 와중에 배춘용 등장, 날개 크리보 사이에 푸른 눈의 백룡 입장. 애초에 거기에 제가 끼는 게 좀 미안할 정도로 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기는 했는데 코리안 고3은 자신의 영역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넓혀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어쩔 수가 없죠. 아무튼 훌륭하게 저의 신앙송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한국어 교수님 3분이서 전부 다 따라 나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학생 재능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쪽으로 나갈 생각 없어? 끝. 심사위원들이 와서 직접 스카우트를 할 정도면 말이 필요가 없죠. 끝난 거야. 하지만 춘용이는 이쪽으로 나갈 생각이 없었기에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과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결과 발표하는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대회 시상식이 끝나고 춘용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상도 최우수상도 우수상도 없고 마상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뜻. 아니 스카우트 했잖아. 분명히 소질 있다며. 이 사람들아, 거절하면 상 안 준다고 말을 하던가. 그럼 빈말이라도 할 텐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Would like hater top, one through the top, wonder like station 동네 사람들. 춘용이가 일병 때 일입니다. 마투임들이랑 같이 놀려고 다같이 외출을 맞춰서 나왔는데 마투임 중 한 명이 이발병이에요. 저희 부대에 이발병이 2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한 명이랑 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차마 이발 부탁을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PC방 근처 이발소에서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폐이발소! 때는 2016년. 당시 일병 월급은 16만 1,000원. 블루클럽에서 이발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월급이죠. 그래서 마투임을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값이 싸 보이는 이발소를 흩어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한 10분 정도 찾다가 한 명이 진짜 기가 막힌 곳을 알아냈다고 어디론가 데려가죠.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여긴 진짜 말만 잘하면 3,000원에도 깎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낡은 이발소가 있는 거예요. 와, 여기다 싶어서 다 들어갔죠. 지하에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향초 냄새랑 아줌마들이 낑겨 앉아있는 작은 소파, 그리고 이발 의자가 딱 한 개 놓여져 있습니다. 딱 한 개. 요렇게 가게 뒤쪽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요. 군인 3명이 들어오니까 아줌마 중 한 명이 마사지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발소인 척하는 불법 퇴폐업소인 거죠. 근데 그 당시 저희가 20살, 21살 이러니까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하니까 아줌마들이 하고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할아버지를 데려오십니다. 이 할아버지가 오늘의 바보입니다. 아줌마들이 자리를 피하셔서 저랑 나머지 마투임이 뒤쪽 소파에 앉아서 구경을 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누가 봐도 이발을 처음 해보는 사람인 거예요. 가위를 다루는 손만 보면 이발을 하고 있는 건지 핑킹 가위로 색종이를 잘라서 공룡을 만들고 있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봐도 저건 사람의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있는 손은 아니야. 아무튼 이발이 대충 끝나고 뒤죽박죽 엉망이 된 머리를 대충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발이 끝났으면 머리를 감아야죠. 근데 퇴폐이발소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세면대 하나 딸랑 있는데 뒤로 젖혀지는 의자도
없어서 그냥 허리 숙여서 세면대에 머리 밖에 식히고 머리를 막 감겨줍니다. 근데 샴푸도 없어요. 비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발소가 아니니까. 평소엔 거기서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손만 씻었겠지. 그럼에도 꿋꿋하게 머리도 감긴 다음에 계산을 하시죠. 근데 그 와중에 10,000원을 불러. 아니 진짜 바코드 잘만 찍으면 비타오백이라도 나올 것 같은 머리를 만들어 두고 인건비는 받아야겠다 싶었나봐요. 근데 또 카드는 안 돼. 왜? 불법 사업장이니까. 그래서 그 후임은 현금 10,000원을 내고 그 뒤로는 이발병 선임한테 항상 잘라달라고 합니다. 10,000원으로 얻은 교훈? 오히려 좋아. 얼마 전에 춘영이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보약 헬스를 하려고 헬스장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다급하게 학생 잠깐만 해요. 하시면서 그래서 봤더니 할머니가 핸드폰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것 좀 해줘. 그래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왔는데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받아서 화면을 보는데 게임이야. 오? 퀘스트 애니팡 같은 게임이었는데 제가 핸드폰 받아서 그냥 얼타고만 있으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옆에서 아니 뭐해 빨리 좀 해봐. 하시면서 뭐지? 몰래카메라인가? 집에서 나올 때 버스에 치여서 이 세계에 온 건가? 이딴 게 이 세계면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들이 들었지만 잠시 접어두고 일단은 바로 옆에 팔문둥갑을 열어버린 할머니부터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손에 들린 게임을 진행을 하죠. 근데 제가 애니팡류 게임을 진짜로 못해요. 정말로 이런 종류의 게임에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창 옛날에 애니팡이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카톡으로 하트 보내주세요. 할 때도 저는 재능이 없어서 게임은 안 하고 사람들이 하트 좀 주세요. 하트 좀 주세요. 할 때마다 하트만 줬어요. 워보이들 헌혈시켜주는 피주머니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판을 쳐놓고 할머니께 핸드폰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할머니가 점수를 확인하시더니 진짜 이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고는 이런 거 못하는구나. 됐어. 가봐.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고 나도 그걸 알아. 근데 왠지 모르게 죄송해서 가기 전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헬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해. 아니 제가 뭐요? 무사 애니팡 좀 못할 수도 있지. 어이? 나도 하기 싫었겐. 어이? 애니팡 같은 거 말고 롤 야소 1대1 미드전 같은 거 해가지고 진 사람이 깔끔하게 삭발을 하던. 춘용이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1년 정도 다니고 그만뒀는데 자퇴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춘용이가 다니던 미국 대학교는 캠퍼스가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규모가 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던 춘용이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노스 캠퍼스로 가고는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셔틀버스에서 일어납니다. 게이 대소동. 춘용이는 항상 아침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출근버스와 퇴근버스가 항상 10,000원인 것처럼 셔틀버스도 아침 수업과 저녁 수업 시간에 항상 미어 터졌죠. 그날도 그렇게 미어 터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끈적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오, 사람 살려. 제가 항상 아침에 나올 때마다 향수를 뿌리고 나오는데 그 향기를 맡고 있더라고요. 너 맡으라고 뿌린 거 아닌데 이상하다. 크크. 냄새를 몇 번 맡더니 향수 냄새가 아주 좋다고 내 귀에 캔디를 보내죠. 칭찬을 해주니까 일단 고맙다고 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인간이 가진 급소 위치를 되새기고 있었죠. 은밀하게 귀에 속삭이는 게 싫어서 뒤로 돌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미연씨 클리셰가 발동될 것 같았기 때문에 샹크스와 같은 마음으로 왼쪽 귀를 포기하죠. 그 친구가 제 왼쪽 귀에 뜨거운 숨과 소리를 팔 때 이 비율로 도착할 때까지 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겨울인데도 불쾌지수는 치솟고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을 기준으로 13번째 살인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버스 문이 열립니다. 5개 때! 드디어 예방이다! 하는 순간 그 친구가 같이 내려서 메인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친구 있어? 세상에 식은땀에 흐르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설레는 거 아님. 궁지에 빠진 바퀴벌레처럼 IQ에 버프가 걸리고 춘용이는 바지 안에 숨겨진 진리의 문을 걸고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합니다. 있어. 남자친구. 정답이다 연금술사. 재작년쯤에 서울에 약속이 있던 춘용이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빌런의 역사적인 만남을 목격하게 됩니다. 선교전쟁!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염라대왕. 돌아다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평범하죠? 근데 왜 염라대왕이냐? 이분은 질문도 합니다. 앉아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거쳐서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 믿어? 아니요. 지옥 가. 어린 학생의 장래가 결정되기도 전에 사후 목적지부터 결정이 되어버리죠. 자신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면 단호하게 고투회를 시전하시는 고든 램지식 선교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지하철이 가끔 덜컹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자세로 중심을 잡으세요. 이 자세로 중심을 잡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하시면서 선교활동을 멈추지 않으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가대 할머니. 이분은 기본적으로 앉아 계세요. 위에 염라대왕 선생님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분은 지하철
지하철 실내에서 버스킹을 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제가 먼저 설명한 선생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은 기본적으로 지하철을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두 분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종교를 믿는 신도니까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염라대왕님이 갑자기 성가대 할머니한테 조용히 좀 하라고 이니시를 겁니다. 갑자기! 근데 그 말을 들은 찬송가 할머니도 화가 나죠. 바로 몇 살이야를 시전하시면서 투닥투닥 말싸움이 이어집니다. 할머니 입장은 이해가 조금 가는 게 팀킬 당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둘이 같은 팀인 거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며 왜 가장 가까운 주민부터 때리냐고. 아무리 같은 팀이라도 먼저 영역전개를 하면 그곳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들만의 법이 있나봐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데 겨묻은 개가 없는 놀라운 광경. 그냥 둘 다 똥이야. 설사. 춘용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랑 놀기 전에 집에 가서 짐부터 두고 오려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누가 갑자기 제 가방을 잡습니다. 뭐야? 하고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가방을 잡고 계십니다. 인간 부스터! 오잉? 하면서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딘가를 가리키세요. 비장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지금 뛰어야 간당간당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아버지를 보니까 빨리 가자! 하시는데 싫어요! 뭐야? 넌 왜? 심지어 우리 집 가는 길도 아니야. 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어르신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친절한 어르신분들도 많았지만 물론 이렇게 동네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여기서 싫다고 하면 머리를 쥐어 박을 것 같았어. 아무튼 그렇게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윙맨이 되어버린 춘용이는 어쩔 수 없이 달릴 준비를 합니다. 또 하자고 하면 해요. 작전명 효도, 콜사인 잼민, 출격, 그리고 할아버지 이송작전을 시작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제 페이스대로 달리면 할아버지가 못 따라오실 것 같고 그러자고 할아버지 페이스대로 가면 신호가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일단 애매하게 달려가고 있기는 한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가 끝나려고 합니다. 아직 4분의 1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가도 되려나? 하는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가 절 제끼고 먼저 갑니다. 오? 심지어 빨라! 뭔데? 하고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혼자 가버리셨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악력이 얼마나 센 건지 제 가방 손잡이가 뜯겨져 나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후에 집에 오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손잡이를 보고 나니까 감사하다. 할아버지가 목숨만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곧 있으면 추석이죠. 한국에 추석이 있다면 미국에는 땡스기빙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땡스기빙데이. 춘용이가 미국 대학교에 있을 때 일어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만원의 행복! 바야흐로 2015년 땡스기빙데이에 학교가 일주일 정도 짧은 방학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가가 멀었던 춘용이는 기숙사에서 무한도전이나 보면서 지내기로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땡스기빙데이 휴일 동안 문을 닫을 예정인 근처 마트에 가서 미리 음식을 사놔야 했죠.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카드를 잃어버려서 현금밖에 없었는데 9달러 정도 있었어요. 9달러면 빡빡하긴 해도 아끼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돈이죠. 근데 그걸 아끼면 춘용이가 아니죠. 우리의 춘용이는 케이크 시트를 2개 삽니다. 그 돈으로. 왜? 명절이니까. 분위기 내고 싶잖아요. 자, 그래도 일단 첫째 날 굉장히 행복하고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 분위기 잔뜩 내면서 만족스러운 날을 보내고 잠이 듭니다. 둘째 날 질립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가지가지 한다의 뜻을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메모하세요. 이게 가지가지 하는 겁니다. 먹을 게 빵밖에 없는데 빵이 질린다? 굶어야죠. 그렇게 춘용이는 2일차를 굶습니다. 셋째 날 오히려 좋아. 하루 굶고 먹으니까 첫날보다 더 맛있네. 이 정도면 일주일? 그냥 하겠다 싶은 마음과 함께 기분 좋게 빈둥거리다가 잠이 듭니다. 넷째 날 곰팡이가 핍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꿈과 희망 그리고 선택권이 동시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춘용이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선택권이 없이 굶게 되죠. 대망의 여섯째 날, 이때부터 슬슬 곰팡이 핀 빵도 잘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곰팡이를 어떻게 잘 먹는다는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때쯤부터 야무치식 생존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야무치식 생존 방식이 뭐냐? 일단 곰팡이 빵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드래곤볼로 살려줄 때까지 존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먹고 죽겠다는 뜻. 그러고 있는 와중에 기숙사 문이 열리고 룸메이트가 들어옵니다. 나이스! 신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하잖아요. 정확해. 이거 더 했으면 나 못 견디고 야무치했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존. 저는 안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편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소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이는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먹습니다. 하지만 만약 안 먹으면 진짜 때려 죽일 것 같은 곳이라면 어떨까요? 오이고문!
2016년 6월 3일 힘들었던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로 넘어간 날입니다. 넘어가는 도중에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그건 다음에 풀기로 하고, 일단 춘용이는 자대에 도착해서 간부님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 입대던데 왜 했냐? 동주 보고 했다. 또라이냐? 맞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내고 제가 20개월 가량을 보내게 될 반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가게 되죠. 갔더니 그 반 최고 실세 상병 5호봉의 선임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임분이 저를 보시더니 바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뭐지? 일단 맞고 시작한 건가? 가 아니라 다행히도 식당에 데려가시더라고요. 저한테 식판 하나를 주시면서 뭐 먹는 거 있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애초에 신병이 왔는데 첫 마디가 아 저가요 편식을 해요 크크 라고 하면 어디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잘 먹는다고 했는데 그날 메뉴가 오이 냉국이에요. 하필 내가 간날에. 세상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먹습니다. 내가 국뽕 하나로 입대도 했는데 오이 냉국 하나를 못 먹겠냐 라는 마인드로 말이죠. 근데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먹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오히려 고문받고 있는 것 같아. 오이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게 오이 냉국인지 나라를 빼앗긴 원통함인지 헷갈려. 아무튼 오이 냉국 한 숟가락당 이 헛구역질과 등가교환을 해가지고 오이 냉국을 겨우겨우 비웠더니 한 그릇을 더 주십니다. 나는 오이 안 좋아하니까 내 것까지 먹으라고. 신난다. 이 신나는 마음 막 편지로 쓰고 싶고 그래요. 너무 신나. 죽겠어. 악마의 열매 편을 보신 분이라면 춘용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순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애가 유치원생일 때는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는 엄마의 말에 신나서 방방 뛰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유치원생 춘용이는 그날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타! 6살인가 7살 때쯤에 춘용이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산타 분장 하시고 애들한테 조그만 선물도 주면서 덕담도 해주는 그런 이벤트 말이죠. 춘용이와 친구들은 집에 모여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요즘에야 아이들이 워낙 빠르니까 산타 같은 거 잘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산타는 기본적으로 다 믿었어요. 게다가 춘용이는 산타 할아버지는 둘째치고 장래희망이 포켓몬 마스터였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 정도는 뭐 당연히 있겠지 싶은 마인드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현관문이 열린 뒤에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분장이 굉장히 조잡했겠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좋아 죽습니다. 왜? 산타니까. 솔직히 산타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릭터잖아요. 울지 않고 말만 잘 들으면 선물이 복사가 된다? 애들이 뒤집어지죠. 물론 어린 춘용이도 같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그런 춘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원장 선생님이 좀 힘드셨나봐요. 손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진동을 했으면 포켓몬 마스터를 꿈꾸던 그 순수한 춘용이가 산타라는 존재가 거짓인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일평생을 크리스마스만 바라보면서 착한 일 스택을 쌓아왔는데, 근데 춘용이는 울지 않습니다. 왜? 억울하잖아. 적어도 올해 내 착한 업적 보상은 받아야지.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1쾌를 1년을 한 건데 산타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림이가 본 펜은 사쿠라여도 고니가 딴 돈은 진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초등학교 5학년 춘용이에겐 한 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쿠르. 그 당시에 야마카시라고도 불렸는데 12살이었던 춘용이는 파쿠르 영화 13구역을 보고 파쿠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 동네는 온 동네 애들이 다 이 영화를 보고 파쿠르에 미쳤었던 시기였어요. 벽이란 벽은 다 차고 다니면서 파쿠르를 하고 다녔는데 그 사이에 춘용이도 있던 거죠. 그리고 저희 동네엔 엄격한 규칙이 하나가 있었어요. 파쿠르 마지막엔 굴러야 한다. 높은 곳에서 촥 떨어지고 그러고 벽을 발로 차서 도약하고 그러고 왼쪽으로 그러고 오른쪽으로 그러고. 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파쿠르 장인들이 영상 속에서 항상 마지막에 구르니까 그러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따라 한 거죠. 애들이 뭘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파쿠르가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부상으로도 그 당시 파쿠르 열풍을 막기가 힘들었던 게, 친구들이랑 파쿠르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한 명이 부상을 당하면 나머지 애들이 파쿠르를 하면서 어른들을 모셔옵니다. 굳이 가다가 벽 보면 또 한 번 차고 구르고. 그런데 그런 춘용이한테도 파쿠르를 관두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여름방학이었던 당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생긴 아파트를 발견합니다. 2층에 난간이 조그맣게 있는 그런 아파트 말이죠. 이걸 본 춘용이의 군침이 싹 돌죠. 잠시 후 난간에 올라간 춘용이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떠올립니다. 일단 첫 번째, 뜁니다. 두 번째, 굴러요. 끝! 처맞기 전까지 완벽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춘용이는 멋지게 2층 난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기억을 잃죠. 분명 뛰어내릴 땐 해가 쨍쨍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초저녁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춘용이의 파쿠르 인생은 끝이 났지만, 혹시 내가 시간 여행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파쿠르 하세요.
오늘 있었던 따끈따끈한 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잠에서 깬 춘용이는 간단하게 씻고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버거킹에서 간단하게 햄버거 세트를 하나 먹고 가려고 버거킹에 들러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화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식당에서 대화하는 거 가지고 그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제 뒤에 아저씨만 한 분 계셨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거죠? 상남자! 내가 못 본 사이에 일행이 합석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슥 봤더니 여전히 혼자서 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통화를 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 또 쓱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아저씨가 혼잣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때 춘용이는 이상한 아저씨인가? 가 아니라 뭐지? 이 남자 궁금하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혼잣말을 하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종교가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 같은 거를 한다고 해도 밥을 먹기 전에 하지, 밥 먹으면서 야 와퍼 취기네 아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진 춘용이는 조심스럽게 에어팟을 빼고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에어팟을 빼자마자 아저씨가 귀신같이 말씀을 멈추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까비 한 발 늦었구나 싶어가지고 아쉽지만 그냥 마저 밥이나 먹고 운동이나 하러 가야지 싶었던 찰나에 춘용이는 듣게 됩니다. 상남자 특 감자튀김 2개씩 집어먹음. 그게 맞죠?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 부끄러워요. 아니 귀여우신데 버거킹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어쩌나 부끄럽더라고.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에어팟 빼지 말걸.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알고 지내던 친구랑 집에서 게임을 하려고 놀러 갔는데 친구가 버섯으로 라자냐를 해준대요. 솔직히 그냥 시켜 먹고 싶었는데 뭐 해준다니까 춘용이는 거절하지 않죠. 대답을 들은 친구가 어떤 비닐봉지를 꺼내는데 그 안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될 것같이 생긴 버섯이 하나 나옵니다. 독버섯! 완전 시뻘건 버섯이었는데 이 정도 비주얼이면 히루루크도 거릅니다. 애초에 버섯이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시방 위험한 버섯이요 라고 자기 PR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라자냐를 만든다고 하니까 춘용이는 친구를 말리죠. 이거 못 먹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래요. 이거 먹을 수 있을 거래요. 지도 잘 모르겠는지 확답을 안 해. 춘용이의 표정이 계속 안 좋으니까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기 아빠랑 할아버지 고향에서 가끔 먹던 건데 자기도 어렸을 때 먹어봤다고. 근데 얼마 전에 비슷한 버섯이 길에 있길래 주워왔대요. 주워왔대. 저 말 똑같이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말하면 최소 징역 5년이에요. 살인 미수. 근데 친구가 혼자 먹긴 껄끄러워서 같이 먹으려고 아껴놨대요. 둘이 먹으면 독버섯 딜이 나눠서 들어가나봐. 내가 몰랐네. 미리 알았으면 친구 8명 정도 모아가지고 총도 한번 맞아보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친구의 스토리텔링에도 변하지 않는 제 표정을 보더니 친구가 갑자기 자기 아빠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요. 아빠한테 확답을 받아주겠다고. 친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고 친구가 문제의 버섯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릴 때 먹던 버섯 맞냐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죠. 근데 친구 아버님은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역질문을 하시고는 누가 봐도 독버섯인 걸 들고 있는 친구에게 당장 그거 갖다 버리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독버섯을 들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내 자식 못 이기면 자식 새끼가 죽는데 내 자식 목숨을 건 진짜 데스매치가 열려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져요. 그렇게 결국 아버님의 승리로 독버섯 데스매치가 종료가 되면서 낭만에 살고 독버섯 스프에 죽는 배춘용 생존. 저번에 신림동에서 삥 뜯긴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림동 주민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올리고 나니까 아유 선생님 아직도 개판이에요 하시면서 제가 애써 감추려고 했던 신림동의 모습들을 댓글에 담아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아니란 생각을 가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신림동을 떠나서 평화로운 이스트블루에서 지내는 게 익숙해졌더니 위대한 항로가 어떤 곳인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신림동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인간사냥! 춘용이는 어릴 때 혼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도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혼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보라매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즐기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라매 공원 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 계단 타고 올라가면 어린이 연극 같은 거 해주던 조그만 강당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뒤쪽에 어떤 아저씨가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옆에 치와와를 끼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춘용이는 겁을 먹습니다. 에? 갑자기?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코리안 고담시티, 한국의 위대한 항목
신림동이에요. 대충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일단 도망가고 나서 생각을 하는 습관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춘용이는 뒤돌아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뛰쳐나가는 춘용이의 모습을 보고 사냥 본능이 자극된 치와와가 그 뒤를 미친듯이 쫓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저씨도 치와와를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대춘용 배 대환장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신림동 키바와 아카마루 듀오에게 쫓기게 된 춘용이는 거리가 있는 집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보라매 공원 앞에 있는 친구 집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근데 친구 집 근처에 도착하니까 친구랑 친구 어머니가 나와 계신 거예요.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인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늦어버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뭘 들고 모험을 떠났다고 했죠? 나뭇가지죠. 춘용이는 나뭇가지를 친구에게 던집니다. 그게 또 친구 다리에 맞아요. 그걸 본 어머님과 춘용이의 눈이 마주치고 이어서 친구 어머님과 따라오던 신림동 아카마루와 눈이 마주칩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어머님도 같이 도망을 가냐? 어림없지 핸드백에서 톤파가 나옵니다. 톤파. 이렇게 잡고 쓰는 그거. 신림동 키바와 아카마루, 박고 신림동 마이트가이 등장. 그 모습을 본 치와와는 도망을 갑니다. 왜? 토끼를 쫓다가 코뿔소한테 어그로가 끌렸으니까. 그렇게 춘용이는 무사히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림동에서 곤란한 일이 생긴다면 주변 아주머니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신림동 주부의 핸드백에서는 톤파가 나와. 미국 대학을 막 들어간 20살 새내기 때 이야기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형이 근처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파티를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춘용이는 미국 어른들의 파티를 경험할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2시간 뒤 경찰차에 포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미국 파티! 파티를 하는 장소는 학교 캠퍼스 근처에 있는 평범한 미국식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하는 클럽처럼 꾸며놓고 DJ가 디제잉을 하면서 꽁수꽁수한 음악과 함께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1층에선 비어퐁을 하거나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미드에서만 보던 그런 미국 어른 하우스 파티를 처음 경험하는 춘용이는 신나서 파티를 즐깁니다. 처음엔 1층에서 사람들과 얘기 좀 하다가 지하로 가볼까 했는데 사람들이 지하에 가려면 보드카를 마셔야 된대요. 그게 입장료래.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차단하고 몰래 지하로 가봤더니 사람들이 비보잉하고 파이프 잡고 봉춤 추고 헤드뱅잉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하, 이래서 술을 마시라고 했구나. 술 기운이 없으면 못 봐주겠구나. 차단 해제. 음악에 몸을 맡긴 건지 악에 몸을 맡긴 건지 모를 정도로 다들 격하게 춤을 추고 있어서 지하는 포기를 하고 1층에서 비어퐁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디제잉을 하던 DJ 형이 1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벌써 끝났나? 싶어가지고 DJ 형한테 가서 지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아니 지하 더 할 건데 조금 있다가 하시길래 아 조금 쉬다가 이어서 하시려나 보구나. 지하에서 가스가 새서 아 가스? 아까 지하에서 파이프 잡고 봉춤 추던 애 있죠. 얘가 자꾸 춤추던 파이프가 빠지면서 가스가 샌 거예요. 어쩐지 머리 아프더라. 난 내가 술이 약한 줄 알았는데 가스더라고. 파티장에서 가스가 샜는데 파티가 계속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들 집에서 헐레벌떡 나오는데 경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쫙 도착해서 집을 포위합니다. 근데 술이 들어간 것 때문인지 가스가 들어간 것 때문인지 이 광경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내가 간 파티장이 핫플레이스가 된 느낌? 가스 때문인 것 같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나 했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영상이 하루 미뤄진다 이런 글이었는데 이 글을 쓴 직후에도 몸이 진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열도 나고 목도 아파지고 두통도 심하고. 야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어떤가? 코로나! 완전 코로나 의심 증상들이 복사 붙여넣기 된 수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확진 아니야? 싶었죠. 심지어 그날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제 증상들을 들어보시고는 코로나가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여태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야 말로 걸린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로는 아닐 거다 괜찮을 거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됐죠. 몸에서 식은땀도 막 나길래 좀 누워서 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눕기 전에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씻을 때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폼클렌징을 짜서 세상에 이걸로 머리를 감은 거야. 춘용이는 그때 확신이 들었죠. 제정신이 아닌 걸 보니까 코로나가 맞구나. 평생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았으면서 난 하루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항상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우울하게 샤워를 마치고 자가진단 키트를 사서 검사를 하죠. 근데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막 폐의 기능이 실시간으로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폐의 기능이 얼마나 악화가 됐는지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스탑워치를 켜고 숨을 참아보기로 하죠. 눈 감고 숨 참으면서 진짜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숨이 차오르는 거예요. 와, 내 폐가 진짜 얼마나 안 좋아진 거지? 하면서 한계까지 참다가 숨을 뱉으면서 눈을 떴는데 세상에
3분 18초를 참았어. 돌고래야? 춘용이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가진단 키트도 확인을 해보는데 양성 줄 뜨는 곳이 깨끗해요. 새하얘 9월에 눈이 왔어. 내 자가진단 키트 위에 신데렐라도 이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으면 계모가 무도회에서 돌아올 때 전기통닭 구이라도 한 마리 찾을 거 왔을 거야. 이런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괜찮아집니다. 두통도 사라지고 열도 사라지죠. 이렇게 오늘도 코로나를 피해간 춘용이 이 정도면 나 시켜줘. 명예 슈퍼 면역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약이란 단어가 유튜브 규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풀려고 했던 23살 춘용이가 미국 대학을 때려치기 직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약 딜러. 2018년 대학생활의 회의감을 느끼던 춘용이는 종종 인적이 드문 학교 건물이나 학교 호수 근처에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춘용이는 인적이 드문 학교 건물 위층에 짱 박혀서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하고 열리더니 그 안에서 남자애가 한 명 내려요. 워낙에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그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자애가 춘용이에게 투벅투벅 걸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 안녕. 요즘 어때? 뭐 괜찮아? 괜찮으면 보약 좀 줄 수 있겠어? 줄 수 있겠니? 괜찮으면 뒤에 요구사항이 붙어야 할 땐 샤프심 정도로 끝내기로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깊은 산속 옹달 쓰면 토끼가 눈 비비면서 오는 걸로 약속이 된 거잖아. 근데 왜 네 맘대로 옹달 쓰면 옵티머스 프라임을 비비냐고. 아무튼 미국이 참 좋은 나라지만 고등학교 내에도 보약을 판 애들이 가끔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걸 하필 센치한 대학생 춘용이가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뭐 당연하게도 춘용이는 보약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제안을 모두 다 거절을 하죠. 근데 이 친구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줘라. 아니 나 보약 없다. 알았으니까 줘라. 모르고 있잖냐 하면서 이 남자애는 저한테 그냥 쿨거래를 하자고 땡깡을 피우는데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쿨거래를 해? 왜 너만 쿨해 이놈 새끼야? 그렇게 몇 분간 둘이서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 이 친구가 포기를 한 건지 그냥 삐진 건지 자리를 떠나고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춘용이가 그날 짱 박혀있던 그 자리가 우리 학교 보약 쪽 만남의 광장, 맛집, 골목 뭐 이런 거였나봐요. 보약계의 뱅뱅 사거리 정도 됐나봐. 그래도 이 사건 덕분에 학교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서 춘용이는 깔끔하게 학교를 때려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보약 민수야 고맙다. 춘용이가 용인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만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 빌런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다루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빌런들이 많은 걸 어떡해. 붉은 악마. 제 기억으론 여름방학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였죠.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 셔츠를 벗고 친구랑 같이 친구 집에 놀러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빨간 티셔츠가 오늘 소개할 사건의 주인공이죠. 친구 집으로 가던 길에 한 할머니가 친구를 보더니 막 달려오십니다. 그걸 보고 아 친구네 할머니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친구를 슥 봤는데 얘도 똑같은 표정으로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오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이에 그 할머니는 친구 앞에 도착을 하시고 친구에게 말을 겁니다. 이 흉물스러운 티셔츠는 뭐야? 사탄의 자식아 티셔츠를 까불고 회개해라. 한국이 지금 당장 총기 합법화가 된다면 음속으로 몸에 철분이 보충될 만한 발언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도 나름 본인만의 색깔 신념이 있더라고요. 이런 핏빛 붉은색은 사탄이 좋아하는 색이라서 악마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입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일리가 있어요. 벌써 하면 끌어들인 거 보니까. 본인의 존재가 가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붉은 악마론자 할머니의 가설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할머니 등 뒤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옥상에 시뻘건 네온으로 둘러싸인 십자가가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악마라고 쳐도 친구 티셔츠랑 프라다는 참아도 저거는 못 참거든. 아무튼 할머니의 붉은 악마 강의가 끝나고 할 말을 다한 할머니는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손에 들린 지팡이를 짚지도 않으시면서 말이죠. 그 짧은 강연 중에 할머니 슬개골의 기적이라도 찾아왔나봐요. 세상에. 그때 그냥 웃어 넘겼는데 유튜브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시금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럼 좀 못 지내보세요. 얼마 전에 약속이 있어서 버스 맨 뒤에서 학창시절 못 느껴본 일진감성 채워가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앞에 앉으신 분이 대춘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팬미팅, 썩은 물 마시는 만화 쇼츠, 녹화날 기준으로 조회수 278만 회에 빛나는 효자 쇼츠 영상인데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장하다 내 새끼. 뽀뽀. 안 그래도 집에 있을 때 갑자기 길에서 구독자분이나 내 영상 보고 있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종종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죠. 아는 척도 해보고 모르는 척도 해보고 와사바리도 걸어봤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유 저 드립 이해가
되셨을란가? 그 롤을 안 하면 좀 어려운디 하면서 지켜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엄마한테 애매한 성적표를 보여준 초등학생 마냥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상이 아무래도 쇼츠니까 짧죠? 순식간에 다 보시고 나서 댓글을 달러 가시더라고요. 저거다! 저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로 거기다가 댓글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면 되겠다 하는 미친 임기응변 계획을 세우죠. 뒤 좀 보실래요? 뒤에 순중기 등등 어떻게 댓글을 남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댓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오케이, 댓글 달러 깜짝 개노잼이다. 이런 새끼들도 유튜브를 하네. 이 꼴이 미동도 안 함. 비추하고 간다. 하루라도 빨리 유튜브 접어라. 뒤질래? 고문관 그리고 복권 때는 2017년 1월 춘유이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은 작년 11월에 전입을 온 신병이 신병 휴가를 마치고 막 복귀를 하던 날이었어요. 이 신병은 24살에 군대를 온 케이스로 꽤나 늦게 들어온 편이었기 때문에 춘용이는 이 신병을 특히나 더 신경 써주고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신병이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복권을 몇 장 챙겨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병 아버지가 복권 판매점을 하시는데 반 인원들이 다같이 복권으로 신년 운세를 쳐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반 인원들 몫을 하나씩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다들 1,000원짜리 복권이었는데 춘용이한테는 특히 고맙다고 5,000원짜리를 주고 말이죠. 그렇게 생애 처음 복권을 손에 쥐게 된 춘용이는 복권을 가져다준 신병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 복권으로 신병의 남은 군 생활을 한번 점쳐보자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복권이 만약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숫자가 맞는다? 그럼 이 신병도 잘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신병은 이미 그 당시에도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신병의 이미지를 좀 좋게 바꿔주고 싶었거든.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복권 추첨을 하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춘용이의 5,000원짜리 자동 복권은 놀랍게도 단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뭐 순서가 다르다? 이런 거라면 차라리 좋아. 억지로라도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진 숫자가 아예 안 나옵니다. 30개의 숫자 중에 단 하나도.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악 물고 틀리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타노스를 깨운 스타로드, 네카마를 들킨 유튜버, 자원입대를 한 배춘용같이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에이 설마 그냥 운이 없는 거겠지 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설마는 사람을 잡죠. 헌병수사관 방문 2회, 영창 2명, 부대 전출 2명, 반인원 재배치 3회, 지가 먼저 때려놓고 반격 들어오니까 꼰질러서 전출 보내기 1회를 단 반년 만에 모두 이뤄내면서 춘용이의 뼈에 선진병영의 쓴맛을 새겨줍니다. 역시 복권점이야. 성능 확실하고 만 3달도 남지 않은 내년 손절할까 말까 애매한 지인이 있다면 복권 한 장 어떠세요? 찡! 얼마 전에 헬스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가려고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한 아저씨가 먼저 씻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니플 패치를 붙이고, 니플 패치 처음엔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아식 부작용 중에 빗번짐, 안구 건조증 말고도 아저씨가 니플 패치를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임, 이런 게 새로 생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솔직히 할 수 있어요.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남녀 구분 없이 니플 패치 사용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패치가 물에 젖어가지고 덜렁거리는 바람에 오히려 찌 부분에 어그로가 끌린다는 점과 춘용이가 라식 수술을 해서 그런 아저씨의 찌가 4K로 보인다는 점이죠. 춘용이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 위기는 뭔가 다릅니다. 이걸 기회로 바꾸려면 최소한 동생 몸하고 팔다리 하나씩은 등가 교환을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안 보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안 되더라. 저도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충분히 멀리서 보면 희극인 케이스야. 근데 자꾸 내 눈에 저 비극을 담게 돼. 왜냐고 물으면 나도 몰라. 취두부 냄새가 역해서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자꾸 슬금슬금 맞게 되는 그런 원리인가봐요.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이런 거 선명하게 보려고 라식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아저씨가 금방 샤워를 끝내고 나가시더라고요. 덕분에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에 올린 라식하는 만화에서 시청자분들이 라식한 거 후회 없냐, 부작용 없냐 하셨을 때 부작용이 있긴 해도 만족도가 높아서 후회는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정정하겠습니다. 만족도 조금 감소했고요. 후회 조금 있음. 후회 사유 처음 보는 아저씨 찌가 선명하게 보임. 이상.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전등 깨먹은 사진이 올라갔죠. 쪽팔려서 이건 썰로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쓰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등! 일단 시간은 이날 오전으로 돌아갑니다. 영상 작업을 마친 춘용이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개운한 상태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추천 영상에 물구나무 3분 만에 서는 법이라는 영상이 뜹니다. 그걸 본 춘용이는 솔깃하죠. 27년 동안 물구나무랑 친해지고 싶어도 말 한 번 못 붙이고 봐도 못 본 척하면서 지냈는데 3분이면 물구나무랑 일촌 신청까지 해준다니까
끌리더라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방금 전에 샤워를 막 마치고 나왔으니까 굳이 또 땀을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몸이 고생해서 머리가 편한 남자 배춘용, 그런 머리 아픈 고민은 미래의 나에게 맡겨버리고 바로 물구나무를 서버리는데 하필 그 위에 전등이 있었던 거죠. 전등은 마른 하늘에 물구나무 킥을 맞고 박살이 납니다. 하늘에선 정의 대신 유리 조각들이 빗발치고 아래에선 물구나무를 서고 있던 추종이는 무력하게 유리 조각들을 전부 다 맞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보스전은 이어서 2페이지로 돌입을 하죠. 위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디로 가죠? 밑에 바닥으로 가죠.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추종이의 주변으로 유리 조각 구비 트랩이 설치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는 말 아세요? 아니야, 훨씬 더 가. 이게 어떻게 반이야? 이게 고작 반이면 난 못해. I can't do this all day. 아무튼 상위 1% 탑건이 있으려면 하위 1% 바텀건도 있어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추종이는 이 와중에 물구나무는 기가 막히게 서고 있어요. 왜? 실패하면 죽으니까. 3분이 뭐야? 3초 걸렸어요. 이 정도면 물구나무랑 1촌 신청 수준이 아니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담 받는 수준으로 마스터를 해버립니다. 이제 살아서 귀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촘촘히 배치가 되어있는 유리 조각들 사이에 도저히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추종이는 머리카락으로 빗자루질을 해서 자리를 만들고 탈출을 합니다. 슥싹슥싹. 가끔 댓글로 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아까도 배웠죠.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마시오. 철교!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튜버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친화적인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뭐 간단하게 맥주나 같이 한잔 하려고 가게에 들어가서 친구한테 먹을 안주를 시키라고 하고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근황 얘기나 시시껄렁한 옛날 얘기 좀 하던 도중에 친구가 물어봅니다. 배춘용 소재 다 떨어져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일단 괜찮다고 했죠. 애초에 얌전하게 살아온 타입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겪은 사건도 아직은 많으니까. 그런데도 애가 걱정이 됐는지 친구가 계속해서 내 소재 좀 줄까? 이슬 어때?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야. 나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침 그때 직원분이 안주를 갖다 줍니다. 오케이, 안주로 대화 주제를 좀 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안주를 보는데 얘가 샐러드를 시켰네? 도발인가? 안주로 샐러드가 나온 걸 보고 표정이 어두워진 춘용이를 보더니 제발저린 친구가 사실 안주를 하나 더 시켰는데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샐러드를 주문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아유 그지? 아유 어쩐지. 아 그래 뭐 고기나 치킨 같은 거랑 맥주 마시면 느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샐러드랑 같이 먹을 수 있어. 내가 너무 섣불리 호들갑을 떨었던 거야. 이어서 황도가 나옵니다. 다른 안주랑 같이 먹으려고 샐러드를 시켰다며. 넌 황도를 쌈에 싸먹니? 아무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구가 정말 이렇게 먹고 싶어서 시킨 거였어요. 내 유튜브 소재를 위해서 우리의 우정을 제물로 셀 황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과일이랑 채소 먹고 싶어서. 그래서 뭐 어떡해요. 제가 먹을 고기 안주를 하나 간단하게 또 시켰죠. 그래서 맥주 2잔을 먹는데 안주가 3개가 올라와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춘용이는 맥주 한 잔에 3만원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를 봐서 좋았다. 친구야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하자. 술 마시자고? 그만해라. 3월 12일 춘용이의 생일입니다. 갑자기 생일을 왜 밝히냐? 2017년에 일어난 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죠. 휴가 대작전! 2017년 3월 10일 상병이던 춘용이는 이틀 뒤에 오는 22번째 생일을 밖에서 즐기려고 휴가를 나옵니다. 춘용이의 부대가 있던 부산에서 본가인 용인으로 가기 위해서 춘용이는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피곤했던 춘용이는 KTX에 타자마자 잠이 들고 서울역에 내릴 때쯤에 잠에서 깨서 부랴부랴 내립니다. 그런데 내리고 나니까 역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난 잘못 내린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 자서 북한까지 와버린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분위기가 쎄합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1층에 가보니까 서울역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역 1층 가운데엔 TV가 하나 놓여있고 보통 그 TV에서 뉴스 같은 걸 틀어주거든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 원래 평소에도 모여서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알아요. 거기서 TV를 보는 게 뭐 특이한 건 아니야. 근데 평소가 진라면 순한 맛이라고 치면 그날은 뒤진다 돈가스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 사람들 모인 곳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릎 뒤가 저린데 아 여기가 오금이겠구나 싶더라고. 왜냐면 지금 내가 저릴 만한 곳이 오금 말고는 없으니까. 아무튼 저리는 오금을 뒤로 한 채 TV를 슬쩍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맙소사. 아니 며칠 전부터 파면이 될 것 같긴 했어요. 알고는 있었어 대충. 시간 문제라는 걸.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왜 하필 지금이냐고. 군대에서 죽은 듯이 살다가 오랜만에 민간인들 세상에 예토전생 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구미가 풀려서 날뛰고 있냐니까. 억울하잖아. 군인은 기본적으로 휴가나 외출을 나가서 그 어떠한 정치적 발언 및 이상하게 해석될 만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군인이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군대를 대표해서 하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나 만약에라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담은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기사에 뜬다? 근데 어렴풋이 미소라도 띄고 있다? 그냥 웃는 상인 건데 아무튼 미소가 조금이라도 함유가 되어 있다? 팔문둥갑 사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리겠죠. 상황 파악이 끝난 춘용이는 무호흡 전력 질주로 서울역에서 뛰쳐나와서 버스에 몸을 숨기고 집으로 도망가면서 다행히도 무사히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게 저보다 진짜 0.4초 먼저 달려나간 군인이 한 분 더 계셨는데 해병대 병장 아저씨더라고. 역시 병장이다. 짬은 진짜 괜히 먹는 게 아니더라. 한 수 배웠습니다. 형상. 나비 효과. 때는 춘용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길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여름방학 숙제로 춘용이는 나비를 한 마리 잡아가죠.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선택지를 2가지를 주셨는데 곤충 같은 걸 잡아와서 앞에서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 그림일기를 써와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대부분 그림일기를 써왔고 남자애들은 거의 전부 곤충을 잡아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춘용이도 그중 한 명이었고 나비를 잡아온 거죠. 그냥 대충 얼버무릴 생각으로 들고 갔어요. 그냥 나가서 저가요 여름방학이에요 할머니 댁 가서요 나비를 잡아왔어요 하려고. 사실 그냥 집 앞에서 잡은 건데. 근데 이제 여름방학 숙제 발표가 좀 미뤄져가지고 점심시간 이후로 밀렸는데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잡아온 곤충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반 뒤쪽에서. 사마귀 대 사슴벌레. 라인업이 미쳤죠? 파키아오 대 메이웨더를 왜 봐. 사마귀랑 사슴벌레가 싸우는데 그 매치업을 지켜보던 춘용이는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에 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춘용이는 공격 수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곤충계의 잉어킹 나비를 출전시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출전을 시킨 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 응애 아가 춘용이는 그냥 끼고 싶었던 것 같아. 재밌어 보이니까. 가진 게 잉어킹밖에 없는데 리자몽이랑 거북왕이 웅장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저가요 포켓몬이 가요 이걸랑요 하면서 지문이라도 묻히고 싶은 거야. 아무튼 결국 나비도 등 떠밀려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만 어린 춘용이는 몰랐죠. 사마귀는 나비를 찢는다는 걸. 채집 상자에 들어간 지 3초 만에 춘용이의 눈앞에서 여름방학 숙제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3초 전까지만 해도 여름방학에 할머니 댁에서 나비를 잡아온 9살의 배춘용이었는데 그냥 9살의 배춘용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여름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한 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마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상황 파악이 된 춘용이는 엉엉 울면서 상자를 열고 나비의 처참한 최후라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는데 상자에 뭐가 있었죠? 사마귀 그리고 사슴벌레. 어린 춘용이는 또 몰랐습니다. 사슴벌레가 난다는 걸. 민초버거! 얼마 전에 민초버거를 먹었습니다. 저런 걸 왜 먹었음?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유튜버니까.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저거 생긴 걸 봐. 과자 저 사이에 떳떳하게 숨어있는 거 보라고. 괘씸하잖아.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썩은 살구, 썩은 수박, 썩은 물도 입부터 갖다 대는 사람이니까 그냥 행위예술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민초버거의 맛은 의외로 뜨거운 패티랑 소스 때문에 이 오레오 과자가 되게 눅눅할 것 같은데 굉장히 바삭합니다. 근데 그래서 별로야. 안 바삭했으면 좋겠는데 과자가 너무 애를 쓰고 있어. 탐정님이 빨리 잠들어야 코난이 추리를 시작하는데 자꾸 버티니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버거가 바삭해서 열받는다. 진짜 치약이나 엄청 센 민트처럼 입안이 개운하진 않고 달달한 느낌이 더 강한데 그래도 적당히 화한 느낌은 있어서 이거 먹으면 어금니 정도는 대충 닦아도 되겠다 하는 맛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먹을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 이상 먹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민초버거엔 2페이지가 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반 이상 먹으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민초맛 버거에서 편두통맛 버거가 됩니다. 썩은 거나 상한 거 먹을 때마다 항상 배랑 머리가 엄청 아팠는데 그때 느낌이 얼핏 난다. 배추용 몸의 관점에선 이거랑 썩은 음식이나 별 다를 게 없나 봐요. 민초버거 먹을 때마다 몸속에서 이 새끼 또 이러네 하면서 막는 거 보면. 그래서 저도 추천은 안 하는데 만약에 급하게 아파야 하거나 급하게 아프게 해야 하면 민초버거 어떠세요?